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 소식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채무 등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역 정치권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청년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 살 집을 찾았고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몇 곳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도 여기 살아요. 이런 말들을 소름 돋게 다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좋은 곳이라는 거를 안심을 시키는 거죠. 빨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중개업소 쪽 말을 믿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수십 채씩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은 밀리지 않았는지 등을 개인정보란 이유로 확인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안심 전세 앱으로 세금 체납 이력을 볼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처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세의 체납 정보 등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촉탁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편 순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보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까지 지역 정치권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의 본격적인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4월 순천만 국가정원의 개장을 앞두고 정원 내 아날로그적 요소의 완성도를 높이고 AI와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적 요소를 가미해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꿈의 다리는 디지털이 결합된 첨단 기술을 도입해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내는 공간으로 바꾸고 노을 정원과 키즈 가든도 애니메이션적 요소를 더해 감상하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3배가량이 증가한 9만여 명이 고흥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설 연휴 나흘 동안 관내 주요 관광지에는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 나흘 동안에는 9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파령대교와 우주발사 전망대, 거금도, 녹동바다정원 등의 관광객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우주항공도시라는 관광 이미지를 살려 앞으로 더 많은 외지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광양의 한 에너지 회사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이번에는 한전 출자사의 자금이 대거 투입된 공장 공사비가 부풀려진 거란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담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립된 광양의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수의 한 업체에 도급을 주고 공장 설계와 조달,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공장이 준공된 지난해 7월 기준 수급업체가 정산한 총 사업 집행비는 157억여 원. 설계가 변경되면서 당초 견적서보다 10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집행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작 도급을 준 회사 관계자는 수급업체로부터 설계 변경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FCN이 한 번도 없었어. FCN이 없으면서 EPC에서 공사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도급업체 관계자는 이어서 피해 주주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며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구매 공사 총액은 58억여 원. 수급업체가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는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피해 주주들은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정상 금액이 다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랬으면은 왜 이렇게 공사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부, 이거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업체는 사업비 실행 내역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며 본인들의 자료가 맞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 주주들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에 공사 대금이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며 국세청 등의 이의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원을 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2월 한 달 동안 할인율 최대 15%, 1인 구매 한도 최대 100만 원 등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부담 경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9년 1,100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1조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재배 면적 증가와 수입 재고량 증가 등으로 양파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4년산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4.5%가 늘었고 기상호조로 생산량도 늘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생종 양파 출하 이전에 수입 양파 가공용 출하와 2024년산 양파 정부 수매 비축량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내린 폭우로 여수산단 도로 곳곳에 움푹 패이는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을 위협했는데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포트홀을 메우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지만 반년 만에 다시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면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철이던 지난해 7월, 여수 국가산단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이 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뒤늦게 발견하고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여수시는 장마철이 끝나는 10월쯤 포트홀을 메우는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반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로가 반창고를 붙인 것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산단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도 서행하거나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작년 여름에 메었던 포트홀에 벌써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수 산단도로는 대형 화물차의 운전량이 많아 지반이 더 연약합니다. 포트홀을 때우는 땜질식 처방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지. 우리도 무섭고 주행하기가 무섭고. 올해 전남에서 포트홀로 불편을 호소한 민원만 155건.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패인 구멍을 포장재로 덮는 임시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기면 메우고 다시 떨어져 나가면 메우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층만 임시로 메우는 거. 근데 단면을 자른다는 것은 밑에 해당 하부 기층까지 그거를 전체를 드러내고 재시공하는 거. 그런 형태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 여수시는 다른 곳보다 포트홀 재발 위험이 높은 국가산단 도로를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본해산에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장마나 집중호우 때면 평소보다 포트홀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물성 지향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순천시는 생태 미식도시 조성을 위해 풀무원 푸드앤컬처와 함께 식물성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칠리버섯 강정, 미나리 튀김 떡볶이 등 식물성 지향 메뉴 6종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시는 오는 4월 이번에 개발한 음식을 지역 식당 5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다음 달 채식주의자 비건 동호회 등 관계자를 초청해 무료 시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전남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밥까지 주는 늘봄 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부의 방침보다 6개월 빠른 일정이지만 돌봄 인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강좌가 한창인 목포의 한 초등학교. 방학 중이지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같은 시각 체육관에서는 초등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다 받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조금 있습니다. 방학 중 돌봄과 방과 후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늘봄 학교를 전남 425개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학교의 연간 계획에 반영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한 일정보다 6개월 빠른 것으로 지난해 50개 시범학교 운영 성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인원입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 인원은 305명에 달하지만 현재 기간제 교원을 확보한 학교는 205개 교에 불과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또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2학기 때는 늘봄 실무사를 전면 학교에 모든 학교에 배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봄 학교를 전담할 교사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취업 준비생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 대여해 줍니다. 여수시는 관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에게 1년에 3차례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기간은 일주일이며 희망자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의료계 총파업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과 응급실 중환자실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신속한 추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시가 등록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동 보장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의 주소를 둔 전동 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는 201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 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정으로 모두 90명의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 건강보건관리 등의 밀착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 정도에 따라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